내가 안 받아본 것들을 뇌에서만 이제 발설을 해야 되니까 몸에 배지 않은 것들이라 자꾸 이제 삑사리가 납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.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70세야. 5년 동안 요양원에서 일을 했어. 6년, 5년, 6년? 70세가 되니까 이제 맨날 요양보호사는 그런다고 했잖아요. 매년 연말에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잖아요. 근데 그 연장 계약서를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줬어. 안 써줬으니까 출근할 수가 없죠. 계약서를 써야지 출근을 하는데 계약서를 안 써줬으니까. 이분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에 갔더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직서가 노동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. 그러니까 우리는 실업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렸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려 있어. 나도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았어요.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귀 좀 기울여 주세요. 쫑긋.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전에 어떤 사연이 있거나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.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줍니다. 새로 이제 신규 신입사원이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가입 오케이 노우는 고용보험에서 하는데 이전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았든 못 받았든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가입이 안 됩니다. 그럼 가입이 안 된 고용보험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못 받겠죠. 근데 어떤 요양원들은 이제 슬슬 선생님들을 꼬셔요. 김 선생님, 그동안 다른 요양원에서 실업급여를 안 받고 바로 우리 요양원에 출근했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. 비록 우리 요양원에 65세 이상 나이를 먹어서 취직을 하셨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.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. 잘 근무만 하고 계세요. 뭔 소리야. 실업급여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이 출근을 했어.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. 요양원에서. 근데 이분이 65세지. 65세가 안 된 분들은 알았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이 딱 되는데 65세가 넘었어. 그럼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5세가 안 돼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출근을 했어. 그러다가 그만두면은 18개월 180일 됩니까? 안 됩니까? 따져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65세가 넘어서 어쨌거나 이직을 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자체가 이해가 가시죠? 가입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? 못 받겠습니까? 당연히 못 받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떤 분이 8년 동안이나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다. 이분은 당연히 이 요양원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죠. 근데 개인 사정이라고 이제 보고를 해, 요양원이. 그러면서 네가 한 번 더 가서 거기서 퇴사를 당해도, 해고를 당해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꼬시는 분도 있는데, 혹은 그런 어떤 그런 주입을 암암리에 이제 할 수 있는,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. 그럼 이분이 8년 동안 이 요양원에서 일을 죽어라 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거예요. 못 받아요. 최장 240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럼 8개월이잖아요. 8개월 동안 내가 좀 휴식을 할 수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최장 8개월 동안 휴식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. 바로 취직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생활비 지원을 아무한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지. 이해가 가셨나요? 참 요양원이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또 뭐야? 그럼 요양원에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지. 여기서 산재보험은 위험한 직종이나
그 요양원에서 사고가 자주 있었다거나 한 사업장, 이런 데에서는 1인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은 들죠.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X가 수가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산재보험은. 그런데 고용보험은 수가가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선생님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선생님들의 실업급여는 그냥 고용보험은 똑같은 그 월급의 액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납부되는 것이지,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느냐, 그동안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용보험의 수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희한하게 단지 이제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반반 납부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네 고용보험 좀 도와줬지, 혹은 내가 권한이야, 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, 그건 내 힘이야, 내 권한이야,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, 이라는 생각을 이제 요양원에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러지 마세요. 내가 보니까 참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보니까 이제 다 자기 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더구만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죽 짜고 쥐어 짜는 요양원과 할 거 다 해주는 요양원 보니까 등급 차이가 다르더구만. 그러니까 인품이 있게 운영하시는 분은 요양원 등급 자체가 다르더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해봐요. 그러면 그 요양원이 제대로 그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어요?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 요양원은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고, 안 주려고 다 해고시키고, 계약 연장 안 해주고, 그러면서 계약 만기 안 하고 개인사정이라고 딱 보고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고, 이런다면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겠느냐고요. 물론 어르신과 요양원은 별개의 마인드로 선생님들이 대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, 근데 이 요양원에서, 내가 속해 있는 요양원에서 감정이 상하면 그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내 감정대로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. 그러니까 제발 이 8년 동안 근무하고 실업급여 못 받는 선생님, 28에 16, 1600만 원이죠. 1600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이분 참 힘들고 지칠 거예요. 그런 일을 겪으면 요양보호사로 일할 맛 안 나잖아요.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모자라면 누가 결국 손해예요? 요양원 손해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간병인 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아요. 간병인이 더 월급도 많고 또 속 편하니까 제발 요양원들이 조금 마음을 오픈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그 거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. 내가 부리는 하인이나 종이 아니고 거래야. 노동력 거래.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좋은 하루 되세요.